안녕하세요.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.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내역 중에 크게 익절했던 구간들을 엄선해서 어떤 근거로 진입을 했고 어떻게 익절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이고요. 지난 영상에서 10월 13일에서 14일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어떻게 고점에서 익절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10월 21일 이 구간에서 제가 이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어떻게 고점에서 두 번의 분할 익절을 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분할 익절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정도 2.34% 정도 비트가 움직일 때 익절을 했고, 두 번째는 4.5%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두 번째 분할 익절을 했습니다. 레버리지를 약 3배에서 4배 정도 썼고요. 따라서 평균을 한 3%에서 4% 사이라고 치면 여기에 곱하기 3 하면 저의 수익률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진입 근거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.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, 두 번째가 피보나치 비율, 세 번째가 과거 매물대, 네 번째가 RSI 다이버전스였습니다. 먼저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부터 이야기를 해보면,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이 구간에서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 번의 상승 뒤에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있었고요. 설사 그렇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겠다. 따라서 이 구간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도 그렇고 공통 롱 구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카운팅을 보면 여기 이렇게 W, X, Y 이렇게 3개 파동으로 이루어진 조정 파동이 이 상승 파동 뒤에 나온 것으로 보았고요. 세부 카운팅을 해봐도 역시 하나, 둘, 셋 이렇게 W 파동, 하나, 둘, 셋, X 파동 3개, 그리고 Y 파동도 W, X, Y로 이렇게 소파동을 3개의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이 조정이 끝났겠다. 여기부터는 공통 롱 구간이 시작되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근거였고요. 두 번째는 피보나치 비율인데, 자, 기본적으로 제가 이 상승 파동의 되돌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러한 상승 파동의 되돌림은 내려왔을 때 0.236 구간까지 오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0.236 구간에 매수를 하나 걸어놨던 거고요. 물론 이렇게 걸었던 건 여기까지 다 내려오고 나서 이 이후에 이 소파동 W를 다시 뚫을 때 0.236까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여기서부터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요.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걸 뚫고 내려오면 마지막 파동이고 0.236쯤에서 끝날 수 있겠다 해서 여기에 분할 매수를 하나 걸어놨던 거고, 두 번째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한 곳은 여기 이렇게 소파동을 그렸을 때 첫 번째 파동을 0에서 1로 두면 그 다음 파동은 0.236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. 또 이 1.236 구간이 여기에 0.236과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1.236 부분에도 분할 매수를 한번 걸어놨던 겁니다. 그래서 결국 두 구간에서 잡혔고요. 참고로 이 차트에서 18,600불에 진입을 했다고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, 차트가 여기까지 그려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바이낸스에서 선물 매매를 하는 차트와 이 차트가 다른 차트이기 때문입니다. 이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US 달러 현물 차트고요. 선물로는 18,600까지 왔었습니다. 18,600이 거의 정말 발가락 각질 끝이었습니다. 이 끝점이 18,600, 끄트머리 건드리고 매수 잡히고 올라갔습니다. 이게 두 번째 근거인 피보나치 비율이었고요. 세 번째는 과거 매물대인데,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과거의 주요 변곡점이 되었던 구간들이 이 구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이 주요 매물대로 굉장히 여러 번이나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니 지난번에도 반등이 나왔고 되돌림 후에 다시 반등이 온다면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이 가격대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봤던 거죠. 마지막은 RSI 다이버전스인데요. 제가 앞에서는 여기를 15분 봉으로 잘못 체크했는데 실제로는 1시간 봉이었습니다. 이렇게 1시간 봉으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여기서 이 W 파동의 끝점보다 Y 파동의 끝점이 더 내려왔죠. 그런데 RSI는 이렇게 가격과 다르게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보통은 가격의 저점이 내려가면 RSI도 같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, 이렇게 평행한 수준을 유지만 해줘도 RSI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고요. 이걸 다 보고 진입하면 사실은 여기서 진입을 했을 겁니다.
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 앞선 근거들과 또 미리 여기서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가면 RSI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손절은 이 전저점이 될 거고요. 어찌됐든 이렇게 진입 근거들이 성공을 했고 빠르게 반등을 해줘서 익절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익절은 이렇게 저항선이 있는 이 저항선 부근에서 한번 했던 거고요. 여기서 반절 정도 익절을 했고 나머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한 번 더 오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이 셌기 때문에 하락 후에 반등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가 나왔을 때 여기를 A, B, C 3개 파동으로 보고 이 윗부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.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근거와 거의 같습니다. 지난번에는 이 날짜에 CPI 발표라는 특이사항이 있었어서 이것까지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, 그 외에는 비슷한 근거로 진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를 체크하고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.